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기본기가 부족합니다. 근데 영어에서 기본기라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? 사실 영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나뉘죠. 첫 번째는 단어고요. 두 번째는 문법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독해일 거예요. 그러면 영어의 기본기라는 건 요 세 가지 영역을 잘 하는 게 기본기일까? 그러면 단어를 많이 아는 게 기본기가 좋은 걸까요? 아니면 문법을 잘하는 게 기본기가 좋은 걸까요? 아니면 이 독해, 문장을 잘 읽는다면 그게 기본기가 좋은 걸까요? 근데 만약에 이 단어도 많이 알고 있고 문법도 잘하고 독해도 잘 하잖아요? 그거는 기본기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영어를 잘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여기에 밑바탕이 이렇게 있어요. 밑바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계속 쌓아 올리는 거죠. 쌓아 올린 다음에 완성을 시켜서 뭐 이런 집을 만드는 거다. 이게 바로 잘하게 되는 지름길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밑바탕을 가지고 기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 밑바탕에 대한 이 정의가 마땅하게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영어의 기본기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도 마땅한 정의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영어를 10년 넘게 가르치고 또 영어 학원도 운영을 하면서 기본기가 부족합니다. 너 기본기를 더 쌓아야 돼 라고만 사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. 제가 기본기라는 건 이런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를 알려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 나름의 이 기본기는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기라는 거에 대한 이 정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영어의 기본은요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장 구조 분석입니다. 뭐 뻔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문장을 얼마나 조금 분석을 할 수 있느냐,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본기가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. 물론 여기에는 뭐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야 라는 것도 사실 이야기할 수 있겠고, 그래서 문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, 그래서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모아서 이거를 얼마나 잘 해석을 하느냐, 사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드리려는 이유는 이런 뭐 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. 여기에서 이 구조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대체 나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, 사실 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요, 이 용어의 이해예요. 용어는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. 뭐 나중에는요, 영어를 처음에는 뭐 주어, 동사, 뭐 I'm, I, me 뭐 이런 것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이게 수동태예요. 투부정사에는 명사적용법이 있어요. 형용사적용법이 있어요. 부사적용법이 있어요. 동명사는 뭐고, 분사는 뭐고, 또 분사구문은 뭐고, 가정법은 뭐예요. 이런 것들을 막 배우게 되는데 그것들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요, 이 첫 번째 용어, 그 용어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이 품사와 그 다음 형식, 그 다음 구절, 이 세 가지 요소만 잘 이해를 해도 나중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동사예요. 갑자기 여기에서 동사가 왜 나와요? 뭐 많은 선생님들도 동의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, 제가 생각했을 때 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요, 동사입니다. 왜냐하면 이 동사 때문에 시제라는 게 생기고요, 이 동사 때문에 투부정사라는 게 생깁니다. 그리고 이 동사를 가지고 또 동명사라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 얘 가지고 분사라는 것도 만들어요. 근데 문제는요, 여기에서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물론 이제 고등부에서 이 시제 문제는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히 어쨌든 이 동사 가지고 이제 파생되는 어떤 문법적인 요소들이 이 문법 문제의 대다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. 그러면 선생님 아까는 구조 분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왜냐면요, 이 구조 분석을 하려면요, 첫 번째 이 용어의 이해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, 두 번째 이 동사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. 그래서 문장에서 얘가 진짜 동사고 얘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구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거 정도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. 그러면 사실 이 구조 분석이라는 것도 잘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
그래서 만약에 영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다, 문법 문제만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감을 못 잡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요 두 부분, 이 용어의 이해라는 것과 이 동사라는 거, 이 두 부분이 확실하게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.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 영어에는요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. 이 to 부정사에는요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배우게 돼요.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이고요,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,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이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용법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, 또 학생들은 이 용어의 이해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채로 그 위에를 계속 쌓아 올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그냥 투부정사에는 명사적, 형용사적, 부사적 용법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, 품사 중에 명사, 품사 중에 형용사, 품사 중에 부사. 이 명사라는 거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.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야. 부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없어도 그만인 거야. 이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투부정사에 얘가 명사, 형용사, 부사 무슨 용법인지 구분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. I saw a girl. The girl was pretty. 굉장히 쉬운 문장이죠.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할 때는 이런 문장부터 배우잖아요. 자, 그러면 이 두 문장, 여기에 지금 마침표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지금 마침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. 이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봐 라고 하면 물론 이제 관계대명사, 이 질문을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 학생들이 들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I saw a girl who was pretty 이렇게 바꿀 수도 있기는 합니다. 하지만 제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문제를 그냥 풀어서 바꾸는 것보다도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. 자, 여기에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세요 라고 한다면 굉장히 쉽습니다. 여기에 접속사라는 거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. 그러면 I saw a girl and the girl was pretty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돼요. 자, 그 다음 단계가 제가 여기와 여기에서 똑같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선생님 여기에 a girl 얘랑 the girl 얘는 똑같아요.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어? 여기는 아까 and가 있었으니까 여기에는 she was pretty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는 걸 배우면 여기에 who 이렇게 되거든요. 자, 여기에서 이 I saw a girl 이 부분과 이 부분은요 완벽하게 동일해요. 맞죠? 자, 그 다음에 was pretty 이 부분과 이 was pretty 부분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.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떤 공식이 생기냐면요, 이 and she라는 애와 이 who라는 애는요 동일해야만 해요. 자, 우리는요 이 who라는 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배우게 되고요, 그 다음 and라는 애는 얘는 선생님 접속사예요. she는 뭐야? 얘는 대명사예요. 이렇게 배우게 돼요.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뭐야?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접속사와 대명사가 결합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. 요점은요, 관계 대명사가 뭐야를 알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뭔지 알고 대명사가 뭔지 알면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게 바로 용어의 이해고요. 그 용어에서도 특히 뭐가 중요하다? 이 품사라는 거, 형식이라는 거, 절이나 구라는 말, 이런 말들이 서로 나중에 결합이 되고 이 결합된 것들이 새로운 용어, 예를 들어서 분사예요. 아니면은 방금 이것처럼 관계 대명사예요. 관계 부사예요. 이런 말들로 다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 품사나 형식 이런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 그냥 관계 대명사 이렇게 오잖아요. 막 문제 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 문장에서 문장이 좀 더 길어지고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뀌면 바뀔수록 사실상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점점 더 문제는 틀리게 되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런 거 좋습니다. 단어를 제가 여기에 기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요,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건 이거는 기본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단어는 무조건 많이 외워야 돼요.
물론 단어를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. 단어를 외울 때는 단순하게 이 영어 책에, 영어 단어책에 있는 그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을 보면서 같이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.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그 이야기는 좀 뒤로 밀어두고요.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요. 영어의 기본기는 이 구조 분석을 하는 능력이다. 근데 이 구조 분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? 두 가지가 필요하다. 이 용어의 이해다. 두 번째, 이 동사를 이해하는 거다. 그럼 용어의 이해에서는 뭐다? 용어에서는 이 8개의 품사라는 것과 그 다음 형식이라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 구와 절이라는 거, 이것들이 뭐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다라는 거고요. 동사는 제가 뭐 예문을 들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문장에서 동사가 뭔지를 알고, 그리고 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동사가 바로 문장의 형식을 결정한다. 이런 가장 키포인트 되는 거. 형식을 결정한다라는 말도 이제 어떤 말인지 또 배워야겠죠. 자, 형식을 결정하는 거고, 그 다음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 준동사라는 거, 이것들만 잘 이해를 한다라고 보면은요, 저는 어느 정도 구조 분석은 다 될 거라고 봐요. 그 다음에는 정말로 이제 단어 싸움인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,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지문에서 이야기하는 논리 싸움이 되는 겁니다. 그 논리 싸움에서 버티고 또 어려운 문법 문제에서 버티려면은요, 저는 이 구조 분석, 이것만큼은 꼭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단순하게 구조 분석이니까 난 구조 분석 해야지 라고만 사실 하기에는 이 과정도 그렇게 짧지는 않고요. 그리고 이거를 한 번 했다라고 해서 안다? 뭐 이렇게는 사실 잘 되지 않을 거라서 이거를 꾸준히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 영어라는 거에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하이스코어 대표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